만약에 터지잖아? 로또는 쩌리 가라지. 5배부터 10배, 50배 막 이렇게 낸 사람들 봤어. 그 정부는 규제를 때리잖아. 살 집 가지고 장난질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상업용 부동산에는 규제가 절대 있을 수가 없어. 왜 못하는 거예요? 잖아. 주변에 제 지인 얘기인데요. 아는 사장님인데 이분이 최근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아,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이 완전 불인이거든요. 부동산 종류랑 장단점이 뭔지를 정리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능하실까요? 좋아. 오늘은 불인이, 건인이를 위한 재밌는 영상. 부동산을 각각의 종류들이 있거든. 한 3가지 종류로 큰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 나는 이제 긍정론자인데 또 안 좋은 것도 함께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때? 괜찮아? 그래서 갑자기 나오는 말인데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도 안 누르신 분도 있더라고요.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아시겠죠? 10만이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20만 가게 해주세요. 자, 가볼까요?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중에 첫 번째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토지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을 또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는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치. 땅이지. 땅에 대한 장점을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수익에 대한 포텐셜, 아주 무궁무진한 장점이 있지. 만약에 터지잖아? 로또는 쩌리 가라지. 5배부터 10배, 50배 막 이렇게 낸 사람들 봤어. 50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이게? 실제로 내가 하나 얘기해 줄까? 전문적으로 뭘 하는 줄 알아? 이런 분들 터진 사람들을 들어는 봤나? 졸부가 제일 좋죠. 듣기에는 아는 친구들끼리 어렸을 때 가지 잡고 막 그랬던 친구들이 완전 개촌놈인데 갑자기 졸부가 돼갖고 이렇게 수익이 올라가고 포르쉐 타고 다니고 동탄이라든지 분당 이런 데 있잖아. 이런 쪽에 살던 사람들 갑자기 신도시가 막 발전되고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나버렸지. 진짜 10배, 20배, 50배 보상받고. 저기 조상님 묘에다가 한 100번 절해야겠네. 그럼 어린 것이 별걸 다 하네. 맞아. 이런 게 장점이지. 호재가 터지면 진짜로 기대할 수가 있지. 근데 단점도 있어. 단점도. 일단은 건강해진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50살 때 땅을 잘못 샀어. 근데 이 땅들이 계속 개발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흘러. 계속 흐르잖아. 희망 고문하고 나는 오래 살아야 돼. 내가 저 땅은 어떻게든 개발된 걸 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건강해져. 엄청 챙기게 돼. 오히려 땅을 잘못 사면 건강해진단 말이 그 말이야. 한마디로 오래 걸린다고. 그러면서 자식이 좋아. 너무 오래 걸리잖아. 어쨌든 본인은 자식 좋으려 투자한 건 아니라면 이게 단점으로 적용할 수 있지. 그래서 땅은 경매라든지 여윳돈을 사다 놓으라는 게 그런 것들이 그 말이 맞아.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 두 번째는 OPD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이 뭐가 있겠니?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얘네들이 장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의식주 안에 들어와 있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황금성이 좋아. 아, 내 뼈 아픈 얘기 내 영상에서 최초로 하나 이야기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 성수동에 대장 아파트가 뭔 줄 아니? 나 트리메자 샀었어. 한 5년 됐던 것 같아. 처음에 강남에 이제 왔을 때 그냥 무작정 택시를 타고 부동산에 갔어. 내가 이제 아파트를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분이 트리마제 아시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난 지방 촌놈이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예 알아요. 근데 왜 모르세요? 막 이러는 것 같아. 아니요, 제가 사실 외국에 오래 살다가 뻥쳤어. 지방 촌놈이라는 걸 들키고 싶진 않았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트리마제가 내가 이 딱지권이 있는데 너한테 팔게.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아, 이래서 사람들이 막 트리마제 하는 걸 내가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샀는데 환급성이 좋다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 내가 그거를 가치를 몰라서 안 갖고 있고 1년 만에 팔았어. 2억 남기고. 근데 지금 안 팔았으면 내가 한 15억을 버렸더라고. 너무 아깝긴 한데 어쨌든 황금성이 되게 좋은 거지. 그래서 또 하나 장점은 전세 제도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갭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라고는 저는 안 해요.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 우리나라만의 제도니까. 또 하나 장점은 또 오를 지역은 오른다. 주요 지역은 또 오르는 게 장점들이 있더라. 이제 단점이 있는데 주택은 필수제라고 했잖아.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양면성이 또 존재한다. 왜 그러냐면 정부는 결국은 무주택자들을 서민들을 울리면 안 되잖아. 결국은 주택을 보유하게끔 해야 되는데 뭐 다주택자들인지 투기를 해버리잖아. 정부는 규제를 때리잖아. 살 집 가지고 장난질 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들이 계속 이걸로 막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규제를 계속 때리게 되는 거지. 이를테면 각종 세금을 막 때린단 말이야. 세금에 또 뭐가 있어? 취등록, 분가를 때린다든지 뭐 양도세 같은 거 거의 뭐 40% 50% 때리잖아. 또 그 다음에 종부세 있을 거 아니야. 또 각종 종부세를 내다 보면 또 의료보험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그래서 정부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좋지. 그리고 끝으로 밸류업
사업을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거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면 가치가 오르거든? 근데 아파트는, 주택은 그런 게 되게 제한적이라는 거지. 리모델링 이런 거 하면은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5천에서 뭐 1억 쓰고 막 그럴 수 있어. 뭐 3천을 쓸 수도 있고. 그런데 OPD, 너가 만약에 5천만 원을 인테리어를 했어. 그럼 팔 때 너가 만약에 5억에 샀어. 그럼 5억 5천이 들었다? 인테리어까지. 이게 밸류업 했다 쳐, 인테리어로. 그럼 이걸로 2억이라든지 3억을 더 받을 수 있니?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 그래서 이게 단점이 된다고. 크게 밸류업이 불가하고 그냥 내가 5천을 인테리어 했으면 그냥 5천 정도 받을 수. 그리고 이것도 한 5년, 6년, 7년 되면 감가상각 되잖아. 이거 뭐 알아주지 않잖아. 이게 단점일 수 있지. 자, 아까 방금 단점 밸류업에 말했잖아. 그 밸류업의 끝판왕 세 번째, 상업용 부동산이야. 정확히 상업용 부동산이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뭐 상가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거지. 이 상가를 내가 디벨롭 했던 방법 중에는 주택 있잖아. 낡은 주택들이 우리나라 아직도 60, 70%야. 개발되지 않는 게. 이런 것들을 내가 활용해서 용도 변경해서 이걸 내가 상가로 만들었지. 그 다음에 상가를 신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대수선을 한다든지 낡고 오래된 건물을 혁신한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밸류업도 하는 방법들이 있었던 거지. 아, 그리고 밸류업도 끝판왕을 얘기해 줄게. 내 공릉 라라브레드 같은 경우는 이 썩은 주택을, 이분은 예전에 월세를 80만 원인가 받았대. 근데 내가 이거를 디벨롭 밸류업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짜자잔 이렇게 했더니 지금 여기서 임차료를 지금 내고 있는 거는 650만 원을 내고 있지. 그럼 80만에서 650만 원 엄청나게 이제 올렸잖아. 물론 그때 당시 시세가 뭐 낮기도 했지만 가치를 극대화 시킨 거지. 이게 밸류업의 정수라고 볼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임대 수익이라든지 시세 차익을 만드는 거지. 뭐 이런 게 이제 밸류업의 장점인 거지. 그리고 아까 아파트의 단점 뭐였는 줄 아니? 규제 얘기했었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에는 규제가 절대 있을 수가 없어. 할 수가 없고. 왜 못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잖아. 그럼 사업을 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긴데. 아파트는 하는데 왜 이건 왜 안 하나요? 아파트는 필수제잖아. 의식 주고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들을 많이 거래하고 하면서 세수가 이제 확보가 또 돼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런 세금들을 걷어들일 수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상업용 부동산은 절대로 규제를 심하게 할 수 없다. 또 장점 하나는 뭐냐면 법인으로 사면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를테면 지금은 한 80% 정도 나와.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금리가 고금리다 보니까 자기 상황에 고려해서 이제 하는 게 맞고 결국은 적은 돈으로도 건물주를 만들 수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지. 끝으로 장점 또 하나는 세금에 있어서 되게 좋아. 법인에 있어서 공시지가가 한 80억 정도 되거든. 이 얘기 뭐냐면 매가가 200억 정도 있잖아. 대략 200억 정도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 꼬마 빌딩은 안 낸다고 보면 돼. 근데 단점이 있지. 단점은 두 가지가 있어.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은 공실 리스크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의 일인데 남들은 건물을 다 자기가 들어갈 거 기획을 하잖아. 1층 뭐 할까 2층 뭐 할까 뭐 하면서 아니면 내가 살 집을 마련한다든지 기획을 짠다고. 이게 디벨로퍼의 기본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자 비용만 3천만 원을 냈단 말이야. 3천만 원 내고 이 사람이 임대를 붙여놨어. 임대를 붙여놨던 건 임차를 어떻게 채울지 기획을 잡아놓지 않다 보니까 공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3천만씩 계속 나가니까 털고 원가에 결국 나갔어.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실 리스크를 만들어 놓은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하지 마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중개사님 만나서 공실 리스크가 확실히 없애는 조건 하에 하면 몰라. 특약사항에 뭐 꼼꼼히 넣는다든지. 근데 절대로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싼 게 나왔다. 이건 금매다. 공실 안 나요. 이게 들어올라고 다 난리예요. 이렇게 하고 달콤하게 속지 말고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금리 리스크. 금리 리스크는 지금 금리가 대출 금리가 막 5.2%부터 5.5% 막 이러는데 수지 분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미리 수지 분석을 해놔서 그래서 이 금리 리스크까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된다든지 이러면 이 건물을 매입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런 단점들을 공실 리스크, 금리 리스크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 그건 뭐냐면 자영업자가 이 컨텐츠를 여기를 채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채울 수 있다는 거는 정확히 말해줄게. 그러면 나는 월세를 몇 년 동안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 그리고 순수익이 500에서 뭐 1000만 원 정도 난 남는다. 뭐 이런 것들. 월세가 만약 500만 원이다. 근데 내가 이 돈 내고도 이자 비용이 똔똔이 된다. 그럼 사도 돼요.
기사 나오거든.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국 자영업자 우리 사장님들이 상업용 부동산을 샀을 때 그 시너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불인이들 어떻게 투자를 할지 모르니까 토지 이야기, 주거,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다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유익하셨죠? 이게 기본이거든요. 여기서 계속 더 공부하고 저랑 같이 스터디해 나가면서 돈 버는 스킬, 노하우 저랑 같이 배우면서 성장하면서 성공해 보시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사 잘했어!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